아니, 이건 좀 심합니다. 통일부 장관이요.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불렀습니다. 한조관계. 한국과 조선. 북한을 나라로 인정한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이게 왜 심각한 건지 오늘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입니다. 통일부하고 통일연구원이 공동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개회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도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 공식 국호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요. 이례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칭했습니다. 한조. 한국과 조선. 나라 대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일보다 평화공존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라고요.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포기한 겁니다. 자, 이게 왜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입니다.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통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헌법적 의무예요.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한조관계라고 했다는 건 뭡니까? 북한을 별도 국가로 인정한 겁니다. 헌법 3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1991년 남북기본합에서. 이거 전문을 보시면요.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 이게 우리의 법적 틀입니다. 한조관계라는 말은 이 틀을 정면으로 깨는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통일부라는 게 왜 있습니까? 통일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통일보다 평화공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판을 내리세요. 평화공존부로 바꾸시든가. 나경원 의원 말이 맞습니다.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023년 12월에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개의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뭘 했냐? 헌법을 바꿨어요. 남한을 제1의 적대국가로 명시했습니다. 통일 관련 기구도 다 해체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관광 총국 다 없앴어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터 위에는 군사시설을 올렸습니다. 정리하면요. 북한은 이미 우리를 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통일부 장관이 뭘 합니까? 한조관계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특수관계를 포기합니다. 적이 우리를 나라 취급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적을 나라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해외 사례 하나 보시죠. 서독 이야기입니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했습니다. 동독하고 교류하고 대화하고 경제협력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서독 기본법, 헌법이죠. 거기 전문에 있는 통일 의무를 단 한 번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었을 때도요. 서독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동독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되 국내법상으로는 독일 전체의 일부다. 이게 핵심입니다. 서독은 화해하면서도 교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의 나라라는 원칙은 절대 안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1990년 통일의 법적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서독이 절대 안 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화론자란 자기를 마지막에 먹어주길 바라면서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자다.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적에게 우위를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역사가 보여주었다. 이것은 여전히 결정적인 교훈이다. 김정은이 우리를 적대국 1호로 찍었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양보합니다. 미넨 협정의 교훈을 왜 안 배웁니까? 강동원 동아대 교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대화와 협력 구상이 실질적 가능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현실 인식 결여에 가깝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 말입니다. 하나 더 타이밍을 보십시오. 이 발언이 언제 나왔냐면요. 3월 25일입니다. 다음 날 3월 26일이 뭡니까? 천안함 폭침 16주기입니다. 그리고 3월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이에요. 천안함 46용사, 서해수호 55영웅을 기리는 날에 통일부 장관이 북한 편 들어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에 주적 북한이 없었다. 김정은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는데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리는 날까지도 북한의 심기를 살피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입니다. 이러면 꼭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현실을 인정해야 대화도 되는 거 아니냐. 좋습니다. 서독 이야기 다시 해드릴게요. 서독은 동독하고 대화했습니다. 교류했습니다. 경제 협력도 했어요. 근데 헌법에서 통일을 뺐습니까? 안 뺐습니다. 대화하려면 먼저 우리 원칙을 버려야 한다. 그건 대화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용어도 바뀌어야 한다고요? 중국 보세요. 중국은 대만을 별도 국가로 부르는 걸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자기네 원칙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바꿉니다. 상대가 강경할 때 우리가 먼저 물러서면 뭐가 남습니까? 레이건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한다. 약함을 통해서는 결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한조관계라는 말,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헌법 3조와 4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남북기모나비서의 특수관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을 우리 정부가 추인하는 겁니다. 서독은 통일할 때까지 헌법의 통일 의무를 한 번도 안 뺐습니다. 그게 통일의 토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조관계를 받아들이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선례가 됩니다. 향후 통일 협상에서 우리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겁니다. 언어의 선택이 곧 국가의 방향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포기하는 언어를 쓰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헌법이 있고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걸 지키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 이야기 공감되시면 주변에 한 분만 알려주세요.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바뀝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한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